문제는 지금 한중이 이렇게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모든 서방 언론, 특히 일본 언론은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라고 현실 부정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그 자체가 자기들한테 굉장히 위협이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신의 기조들은 우리나라 언론과 똑같이 뜨뜻미지근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두 정상이 두 달 새 두 차례 만난 점을 관계의 강화의 신호로 해석을 하면서 굉장히 소식을 자세히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 언론은 일단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일을 고려해서 절제된 접근을 했다. 호호, 그런 적이 있었나? 아사히 신문도 사실 일본 내에서 비교적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신문인데도 마이니치와 마찬가지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중한 태도와 절제된 외교 방식을 특별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언론 같은 경우도 대만은 더 이제 똥줄이 타죠. 중국의 한미일 균열 시도를 경계하면서도 이 대통령의 외교적 유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언급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안 친하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는 경제적 성과일 뿐이고 대외적으로 포장된 거고 그렇게까지 이 한중이 밀착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빼놓고 있잖아요. 한국이 히토류 MOU 맺은 거 어떡할 건데. 일본의 이 방중기간에 그거는 일본인들이 몰라야 돼. 일본의 금수 조치 취한 거 어떡할 거냐고. 이제는 중국이 한국을 내세워서 일본한테, 야, 우리한테 직접 사다 쓰는 거는 이제 틀렸고, 이제 한국한테 사정해가지고, 그쪽에서 빌려 쓰든지 얻어 쓰든지, 그건 한국이 알아서 할 재량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히토류를 갖고 중국이 직접 통제를 하면, 이게 이제 자원의 무기와 뭐 이런 게 가게 되니까, 그 권한을 살짝 한국한테 나눠준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히토류 부분에 대한 수출 통제, 그리고 여기에 의한 여파가 3개월 안에 일어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재고가 떨어져야 그때 가서 비명 소리가 나오기 할 거거든요. 근데 일본이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3년 안에는 뭐 다른 데서 제품을 구하거나 그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즉 중국의 중국의 원자재 공급 중단으로 해서 일본의 산업이 앞으로 3년 동안은 만들고 싶어도 제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화살을 한국하고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지금 중국이 교묘하게 이걸 끼우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다음 주에 대통령이 일본을 갑니다. 근데 일본을 간다고 하니까 벌써 일본 언론들이 이런 일 없었거든, 윤석열 때는. 벌써 한국 눈치를 보고 있어요, 한국 눈치를. 일본 언론에 다카이치한테 좀 독도는 건드리지 마! 라고 공식적으로 충고를 했습니다. 좀 웃겨. 네, 자,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 이거는 일본 경제신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인들이 그렇죠. 주도하는 신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니케이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강요 파견을 주장했던 다카이치 총리한테 현실주의 정치가로서 높은 차원의 판단을 당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일이 중견국가로서 긴밀히 협력해야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불이익을 피하고 국익을 챙길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 자극하지 마. 일단 한국하고 관계 좋게 가져가야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케이치 입장에서야 뭐 지지율이 80% 육박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아베 이후로 가장 인기 있는 총리야 이러면서 기분은 좋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경거망동 할까봐 이 표현을 한 거예요. 현실 정치인으로서 제발 현실주의자 정치가로서 더 높은 차원의 판단하라고.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네 눈앞에 지지율만 보고 깨춤 추지 말고 제발 알아서 판단해,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13일, 14일 방일 이전에 뭔가 과거사 문제에 관한 거가 됐든 뭐가 됐든 선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선물을 던져야 돼요. 만일에 그거 없이 그냥 13일 날 만나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아무것도 안 해주실 겁니다. 아니 뭐 한국에서 먼저 독조위 꺼내면 안 되나 그러면? 그냥 야 뭐. 대마도 우리 쓰면 안 되겠니? 뭐 요렇게 갈지는 야, 니 모르겠습니다만 독도 2월 22일에 다케시마 날이라고 하는데 니 그거 계속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나? 어떻게? 아까 있지 않나?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지 일본 측이 성의 있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는다고 치면 이제 많은 그 외국 언론들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13, 14일 날 또 가서 만나고 오면 또 바뀐다. 한국의 입장이 바뀐다라고 하는 한국의 입장이 바뀐다고 이제 언론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느 바뀐 적이 언론들이요? 없어. 외국의 언론이나 일부 이제 그런 애들이 그런 식으로 쓰고 있어. 혹시 우리나라 말 쓰는 외국 그렇지. 놈들이 우리 이 토착 외구들이 하는 얘기들은 나 갔다 오면 또 분위기 바뀐다. 뭐 한중일 공조 더 강화된다. 요런 방향으로 끌고 갈 건데 이재명 대통령 그 중국 측에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완전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있는 이 위기를 경제적인 부분으로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 우리 경제력이 8배가 큰데 어느 쪽이 더 많은 이득을 남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판단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다시 일본을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중국 언론이 대놓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역대급 의전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가장 큰 의전은 날짜예요, 날짜. 원래 이 중국은 춘절을 큰 명절로 쉬기 때문에 보통 12월 말 지나고 나면 국빈을 안 받아요. 애들 다 놀러 간다고. 그때부터 고향 가고 또 이 춘절 기간 동안에 이제 내부적인 승진이나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때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1월, 2월 달은 춘절이 끝날 때까지는 중국의 대이동 기간이고 일종의 이게 변화와 어떤 그 자리 이동의 기간이기 때문에 요런 때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는 국빈 자체를 아예 받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보통 2월 이후에 3월 달에 국빈을 받거든. 근데 중국이 급하게 1월 4일 날 일본 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땡겨왔다는 거는 그리고 국빈으로서 이만한 준비를 했다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도 이거 거의 올인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치. 뭐 왜냐면 매년 1월,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 매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가장 큰 외교적 이슈는 일정은 뭐냐면은 왕이 외교부장이 아프리카 순방에 나서는 거예요. 뭐냐면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가지고 영향력을 많이 확장하고 있는 특히 이제 중국이 많이 쏠쏠하게 뽑아먹고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 외교부장이 탁 나와가지고 순시하는 느낌으로 잘하고 있어. 그렇지. 올해도 우리 말 잘 들어야 돼. 요런 느낌의 이게 사실은 중국의 제일 큰 행사예요. 그래서 이게 35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월에 중국 안에서는 사실은 그런 행사들이 없고 오히려 밖으로 나가서 1년을 이제 다독이는 그런 행사가 제일 큰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찍 간 거잖아요. 그것도 새해 시작하자마자 간 그렇죠. 거여서 사실은 요거는 그걸 뒤로 미루면서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부른 것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도 똥줄이 탔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친중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변국들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국익을 최대한 하는 게 애국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익 앞에 어떠한 논리나 뭐 어떠한 도덕이나 뭐 과거의 우정 이런 거 필요 없어 솔직히. 우리가 뭐 얼마나 그렇게 의리 잘 지켰나? 대만하고 그렇게 잘 지내다가 한 방에 대만 버리고 중국이랑 수교한 또 전례가 있잖아 우리도. 그걸 왜 그렇게 표현하시죠? 실용적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적 차원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걸 못하는 윤석열 같은 놈한테 외교를 맡겨놓으니까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생 바보가 된 거야.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김민석 총리를 만났던
자민당의 정무조사회장, 그러니까 자민당의 정조회장. 정조회장, 쉽게 말하면 자민당 그 친목회장 같은 거죠. 개파 중에 제일 많은 의원들이 소속돼 있는 정무회의 회장이 한국에 대한 다카이치의 마음을 전해달라, 뭐 이런 개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네 마음 들어봤더니 기름도 안 넣어주고 비행기 가는데 기름도 안 넣어주고 독도 니들 거라 그러고 물리적 힘을 발휘해서라도 갖고 와야 된다 옛날 얘기나 해서 자꾸 그러더라. 지금 이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갖고 다카이치가 아무 말 없이 나라의 자기 고향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도쿄나 어떤 이 오사카로 부른 게 아니라 나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불렀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얘가 이번 방일에 대한 이번 일본에 오시는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 갖고 큰 얘기를 할 준비가 없었던 거야. 지 정치적 위상을 포장하려고 나라현을 잡은 거예요. 솔직히 나라현 가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사슴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사슴이 유명하죠. 또 중국 사슴 파산기가 또 생각이 나네요. 네. 뭐 간단히 소개하자면 그때 사슴을 가서 주라고 거기서 그 비스켓 같은 과자를 팔더라고. 근데 내가 일본 돈 내고 그 과자를 사기 싫어가지고 내가 딴 걸 줬다가 사슴한테서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얘기. 나중에 파산기에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주의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은 그동안 준비해왔던 이 한일회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식부터 의제까지 대폭 확대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거를 받아줄 거냐 말 거냐는 일본이 어떻게 하냐에 딸린 거야. 우리의 선택권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어제 고바야시 나카유치 일본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와가지고 김민석 총리를 만났는데 같이 온 사람이 누구냐면 나카키 케이 외교부 회장,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서 외교부를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혼다타로 국방부 회장, 국방부 담당, 그리고 특별보좌관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외교까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국방부 쪽이 왔잖아요. 요게 뭘 의미하는 거겠냐는 거예요. 야, 한미일 좋았잖아. 한미일 그거 변함없이 같이 가는 거 맞지? 라는 거를 조금 단속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예전에 이런 이제 정조회장급 들어오면 윤석열이가 다 만나줬어요. 그렇죠. 스케줄 빼갖고 웬만한 뭐 의원 하나 오는 것도 다 만나줬어. 윤석열이 다 만나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안 만난 것 같아. 총리선에서 해결하라고. 아니 카운트파트가 맞지 않아? 급이 안 맞지. 그럼 급이 안 맞는 건데 옛날에는 지가 다 만났거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얘네들이 지금 한국의 태도가 이상하다. 쌀쌀 맞다. 똥줄 탄 거지. 요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할 거고,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극적인 선물 보따리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내용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어차피 우리 대통령은 실용, 실리, 국익을 위해서 행동하실 분이기 때문에 사실 13, 14일 그 방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본이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떡밥까지 던져줄지 그거를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